수능 9등급이 1차 합격, 교대 안 가요. 최근에 보도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대선생, 왜 그런 거죠? 네. 수도권 교대 정시 1차에 수능 9등급 학생이 합격한 것을 인터넷에 인증을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입시 정시 1차에서는 1.5배수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 9등급 학생이 합격한 거는 경쟁률과도 관계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죠? 수도권 교대 1차 경쟁률이 1.37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교인가요? 예, 경인교육대학교입니다. 사실은 교대, 경인교대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간 교대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과 입결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학생들이 항상 직업 순위, 희망하는 직업 순위 상위권에서 이제 맴도는 교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첫 번째로 근데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 대학교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인 교대에 들어가도 초등교사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원 수급이 불안정하게 됐다는 거죠. 올해 이제 치러진 임용고시 상황만 봐도 마찬가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지방의 대도시 특정 대도시를 살펴보면 10명 내로 신규 교사를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대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만 살펴봐도 과거에는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등식으로 성립했다라면 지금은 2대1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수, 삼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생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엔 그동안에 이제 4대에서 보였던 현상들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대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 사항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인구 절벽 시대고 학생 수 이 감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신규 교사 선발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예.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인구 절벽 시대에 맞게 교원의 현황을 총원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제주 사례를 보면 제주교대와 제주 사대가 이제 제주대로 통합이 됐죠. 그 부분들 보면 즉 교대 정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뢰, 중장기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 정원과 교원 선발이 이원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 실제로 교대에 아까 우리 대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대를 나와서 다른 진로의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초등교사로서 근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아주 특성화돼 있다. 그렇죠. 특수목적 대학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교대에 나와서 다른 직종 찾긴 정말 어렵고 그나마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도전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준비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교대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어떤 모든 교과 교육론을 배우거든요. 심지어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나 이제 피아노, 단소, 피아노 연주까지 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과목들이 사실은 다른 분야의 취업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신규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사기 저하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선후배들에게 전달받은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급여나 처우가 이제 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직업을 얻었을 경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구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과 우리 신규 교사들이 받고 있는 처우, 그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어떤 연금에 대한 보장도 사실은 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반면에 학교에 이제 임용이 되었을 때 업무에 대한 부담 크다면서요. 우선은 처음 신규 교사가 근데 이런 수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학부모와 관계 맺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생각지도 못한 행정 업무 때문에 되게 곤혹을 치르거든요. 그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 교대생들이 이제 그리는 교사의 모습은 이제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와보게 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 업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 생활지도,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작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의 교사들, 신규 교사들이 이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후배들한테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대 커리큘럼에는 가르치는 교육학이나 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받는데 학교에 나오면 뭐 에듀파이, 뭐 여러 가지 공문서 작성,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자재 관리까지 생각지도 못한 업무, 새로 배워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봄이나 방과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이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내가 교사인가 아니면 공무원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근데 저번에도 이제 대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교대 커리큘럼을 조금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 생활, 학교 교사로서의 생활을 사전에 접해볼 수 있는 인턴십이나 실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사의 모습,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보면 OECD 이제 선진국들만 봐도 교사의 처우들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이상적인 어떤 공교육의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 찾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직에 이제 봉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된다. 그 속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권도 신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대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근무 시간이 사실은 8시간으로 제한되지가 않아요. 아침 활동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학급당 뭐 교사 수라든가 학생 수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맡고 있는 업무나 역할에 비례해서, 저는 요즘에 뭐 교사의 직무를 좀 더 다양화해서 뭐 행정교사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정원을 이대로 계속 감축만 한다면 교대는 좀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교사 정원에 대한 좀 더 다른 방향, 그리고 교사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라면 교육 현장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에서부터, 그러니까 교대생부터 교사까지 일관된 교육 정책,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 수급을 이제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과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의 질이 높아진다라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학교라는 곳이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가 있어야지만 가장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규 선생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또 새로운 이런 바람도 일으키고, 이 학교의 교육의 변화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 변화에 좀 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런다면 학교에도 뭔가 좀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교사의 이런 채용의 어려움, 그리고 교대 인기 저하는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로 보기엔 좀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교대 관계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교육정책 당국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데, 교대 관계자들한테 왜 아쉬운지 아세요? 최근에 교전원 들어보셨어요? 교육 전문 대학원을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어떤 교대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대에 있는 교수님들의 입장만 고려한다라면 그거는
현장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 하나가 교전원인데 저희는 이 부분은 2부에서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알겠습니다.